올해 태풍, 서쪽으로만 가는 괴이한 행렬, 동아시아 기후재앙의 서막인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태풍의 이동 경로가 또다시 서쪽을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기후 변동 속에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비정상적 패턴이자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위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예년 같으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거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며 한반도나 일본 열도를 향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태풍이 한반도의 여름 장마와 가을철 풍수해를 직격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전통적 패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는 마치 철옹성 같은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태풍의 진로를 차단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오를 길을 잃고 강제로 서쪽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태풍들은 줄줄이 중국 남부와 베트남, 인도 차이나반도 쪽으로 향하는 괴기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후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기순환의 구조적 변화와 직접 연결짓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 엘니뇨, 라니냐 같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태풍의 통로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북상하던 태풍은 이제 거대한 벽에 부딪혀 길을 잃고 마치 강물이 바위 위에 가로막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듯 서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파입니다. 태풍이 서쪽으로만 향하면서 한반도는 직접 피해서 벗어난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시일 뿐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간 대신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는 폭우와 강풍에 짓눌리며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와 대기 불안정은 한반도의 국시성 호우, 예측 불가능한 폭우 패턴, 혹은 숨막히는 폭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앙을 안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바다에서 받던 막대한 수증기 공급이 끊기고 지역 마찰로 구조가 무너져 세력은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러나 약화되는 그 순간조차도 집중호우와 강풍은 여전히 남아 지역사회를 파괴합니다. 중국 남부와 베트남에서는 단시간에 수십에서 수백 밀리미터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며 산사태, 홍수, 도시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태풍의 종말은 다른 지역의 재앙의 시작인 셈입니다. 올해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합니다. 북상하지 못하는 태풍, 반복되는 서진의 길. 이 변화는 단순히 올해의 특이현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동아시아 전역의 기후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태풍 시즌에도 이 패턴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북상 태풍이 나타날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 기후는 이미 변했고 태풍의 길도 이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한 기상재앙은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올해는 태풍이 북상하지 않으니 다행이다라는 안일한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태풍 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비책 마련. 기후변화 시대, 태풍의 길은 곧 우리의 생존 전략과 직결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변해버린 태풍의 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풍의 길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를 덮치는 새로운 기후 경고. 결론적으로 올해 태풍이 북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키나와 인근에 자리 잡은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입니다. 이 거대한 고기압은 태풍의 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하며 올해 발생한 태풍들을 줄줄이 서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북상하는 태풍이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태풍의 길은 이미 예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태풍의 진로 또한 변했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태풍의 생명과 죽음. 태풍은 바다 위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랍니다. 뜨겁게 달궈진 해수면은 끝없는 에너지의 보고, 태풍의 살아 숨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바닷물은 끊임없이 증발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되는 막대한 열은 태풍의 강력한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 위의 태풍은 거칠 것 없이 세력을 키우며 괴력의 폭풍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일단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바다로부터의 수증기 공급은 완전히 차단되고 산맥과 도시, 지형은 강한 마찰을 일으켜 태풍의 회전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태풍은 마치 불길이 산소를 잃고 꺼져버리듯 급속히 힘을 잃고 소멸해갑니다. 육지는 태풍에게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태풍이 약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륙 직후의 태풍은 여전히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오며 바로 이 시점에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집중됩니다. 산간지력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저지대는 단 몇 시간 만에 홍수로 잠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태풍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대칭 구조는 국지적 폭우와 예측 불가능한 돌풍을 만들며 또 다른 2차 피해를 불러옵니다. 한국 지역별 태풍 간접 영향 전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태풍 직접 영향은 미약하지만 외곽에서 몰려드는 스파 넘기 때문에 짙은 구름과 잦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크며 보름달 관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온은 2년과 비슷하나 높은 습도로 체감은 무겁고 답답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와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산간 지역을 아침 짙은 안개, 밤에는 큰 일교차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 보름달 관측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두터운 구름이 장시간 머무를 전망입니다. 충청도, 충북, 충남. 남쪽에서 유입되는 습기가 내륙까지 올라와 간헐적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중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고 파고가 높아 해안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아침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위가 돌아와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 부산, 대구, 경남, 경북. 태풍 본류는 벗어나지만 수증기 유입이 집중되며 강한 비와 바람이 내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창원, 거제 등 경남 해안은 짧은 시간 폭풍우가 몰아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낮 무더위와 함께 국지적 호우 가능성에 공존합니다. 추석 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전남 해안은 최대 위험지대로 꼽힙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전북 내륙은 비록이 안정적이지만 구름이 많아 달빛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동부는 비와 바람이 동시에 몰아쳐 귀성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태풍 외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장 먼저 강풍과 집중호우가 찾아옵니다. 항공기 결항, 여객선 운항 차질 가능성이 크며 연휴 태풍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거센 폭랑과 함께 보름달은 사실상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보름달 대신 태풍의 그림자가 드리운 추석. 올해 추석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고 많은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달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몰고 온 새로운 태풍 패턴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난을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태어나 육지에서 죽지만 그 마지막 발자취는 언제나 인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안도할 때가 아니라 변화된 태풍의 길 앞에서 철저한 대비와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할 순간입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태풍의 경고. 제주도는 태풍의 외곽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강풍과 폭우는 가장 먼저 제주도를 덮칩니다. 강력한 바람은 해안가를 위협하고 산간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다는 거대한 파도로 뒤엉키며 항구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안깁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귀성 귀경길에 오르는 수많은 시민들이 발이 묶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국적인 혼잡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짙은 구름과 폭우 탓에 보름달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명절의 낭만 대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고 바다는 분노한 듯 거칠게 출렁일 것입니다. 종합결론, 흐린 추석, 사라진 보름달. 가장 큰 간접 피해 지역, 제주도, 전남 해안. 비, 구름 영향 지역,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전역. 달 관측 가능성 낮은 지역. 전국 대부분. 특히 호남, 제주, 영남 해안. 즉, 올해 추석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며 많은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의 상징이 사라진 대신 기후의 불안정성과 재해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태풍의 길이 달라졌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위험. 올해 태풍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반도나 일본 열도를 향하지 않고 중국 남부, 베트남 등 인도 차이나 반도로 서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년에는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진로를 북쪽으로 틀어 한반도나 일본을 직접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풍이 한반도의 장마, 가을 폭우와 직결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오키나와 부근에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가 자리 잡으며 태풍의 북진을 완벽히 차단했고, 결과적으로 태풍은 길을 잃은 듯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동남아에 집중되는 피해. 태풍의 주요 경로는 이제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향합니다. 남중국해를 거쳐 상륙하는 태풍은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내륙의 폭우와 산사태, 대규모 홍수를 남깁니다. 이미 매년 태풍 피해에 시달리던 베트남, 필리핀, 중국 남부 지역은 올해 더욱 잦은 그리고 더 강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착시, 안전은 없다. 한반도와 일본은 직접적인 태풍 피해 가능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태풍이 북상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와 대기 불안정은 한반도의 국지성 폭우와 직중호우를 불러올 수 있고,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치며 남긴 공간에는 강력한 고기압이 머무르며 폭염과 열대야 같은 내로운 재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태풍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그 여파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신호.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풍 경로의 변화가 단순히 올해의 특이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 해수면 온도 상승, 대기 대순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앞으로도 태풍 경로가 과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재난 지도를 새로 쓰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요약하면 올해 태풍은 한반도와 일본을 직접 피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직접 피해는 줄었지만 폭우, 폭염 등 간접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행히 북상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태풍 패턴 속에서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는 이미 달라졌고 태풍의 길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대응뿐입니다.